선의식은 단순히 친구나 지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유지식, 즉 좋은 스승과 같은 친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혜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삶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스승 등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이다. 잘못된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커지지만 선유지식과 함께라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분명해진다. 선의식의 핵심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계획이다. 계는 도덕적 원칙과 행동의 기준으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둘째는 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평정심을 의미한다. 정이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며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 셋째는 해노.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은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결합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 삶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처음 올라온 지수라는 한국 청년을 생각해보자. 지수는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했지만 단 몇 분 만에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평정심, 그리고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선유지식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절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깃든 마음의 깊이와 일관성이었다. 선의식을 알아보는 능력은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선유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계를 지키며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키워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중 대부분은 피상적이다. 사회적 예에 겉으로 보이는 친절, 형식적인 관심 등으로 인해 실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유지식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감정의 흔들림이 적고 판단이 균형 잡혀 있으며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진심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람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제 선유지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지수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즉각적인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먼저 경청했고 적절한 순간에 차분한 조언을 제공했다.
지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계획 해의 흔적을 발견했다. 걔는 상대방이 도덕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고, 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지수를 안심시켰으며, 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언하는 지혜로 나타났다. 선의식의 중요성은 단순히 친근함이나 편안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가치관과 마음가짐을 성장시키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찾는 능력은 직감과 관찰력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 해를 닦는 과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선유지식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지수가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선유지식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이는 선유지식이 가진 통찰력과 침착함이 결합된 결과였다. 지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유지식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선유지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는 능력이다. 단 몇 분 만에 직감적으로 좋은 친구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관된 행동과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반복 관찰은 단순한 호감이나 첫인상을 넘어 신뢰와 존경의 감정을 형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유지식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계획, 해를 관찰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친구와 나 자신 모두가 성숙해지고 관계가 단단해진다. 결국 선유지식은 삶의 나침반과도 같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안정감을 주며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제공한다. 지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선유지식은 외형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관성, 마음의 안정, 통찰력이라는 내면적 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 선유식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수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이 된다. 걔는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도덕적 원칙과 올바른 행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를 지키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 좋은 친구를 찾을 때 개를 관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나 유머만으로는 신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를 지키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개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지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약속조차 소홀히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한다. 예를 들어 민호라는 한국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민호는 동료와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료의 업무 부담이나 개인적 어려움까지 배려한다. 그는 직장 회식에서 겉으로는 단순한 친절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료의 말을 경청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진정성임을 보여준다. 개는 또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이나 과장, 남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상 행동을 통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수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지수의 말을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며 조언을 제공할 때도 편견 없이 상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행동에서 지수는 개가 있는 사람임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개를 지키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만들어낸다. 개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된다. 하지만 개가 있는 친구는 작은 행동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며 이는 관계를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든다. 수진이라는 대학생 친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진은 학업과 과제를 진행하면서 친구와 약속한 시간을 지켰고 그룹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중재하며 모두가 존중받도록 했다. 그녀의 행동에서 우리는 개를 지키는 친구가 얼마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는 또한 마음을 단련하는 수단이 된다. 친구가 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 행동을 보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책임감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은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민호와 같은 게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점차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 있는 친구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보여주며 스스로 성장하게 만든다. 개는 또한 갈등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일상에서는 작은 문제로도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개가 있는 사람은 감정적 반응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수와 같은 사람은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친구의 개 있는 행동을 관찰했다.
그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며 모든 팀원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개를 지키는 사람의 신뢰성과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의 의미는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해 상대방을 관찰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개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를 쌓기 어렵다. 따라서 선유지식을 찾는 과정은 자기 성찰과 내면 단련을 동시에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수는 민호와 친구가 된 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개가 있는 친구는 또한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을 보여준다. 단순히 친절하거나 친근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지원이라는 친구는 버스에서 노약자를 배려하고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등 작은 행동에서도 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외적 친절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실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개를 통해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과정은 단순히 관찰과 평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상대방의 내면을 함께 성장시키는 길이다. 개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배려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는 또한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친구와의 갈등, 오해, 어려움이 생길 때 개가 있는 친구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인 호감이나 외적 친절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수진과 민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를 지키는 친구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의 중요성은 또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모두 개의 실천이다. 지수와 은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행동 속에 깃든 개의 실천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손이식을 찾을 때 우리는 먼저 개를 관찰해야 한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된지, 약속을 지키는지, 타인을 배려하는지, 공정하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개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친근함이나 호감이 아닌 진정한 친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개 있는 친구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개는 단순한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내면적 기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친구를 판단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삶의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개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관계의 깊이와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친구가 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신뢰성과 성숙함을 판단하고 스스로도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의지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은 마음의 평정과 안정, 흔들리지 않는 내면 상태를 의미한다. 불교에서 정은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서 외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심을 잡는 능력을 포함한다. 정이 있는 친구는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한다. 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호감이나 친근함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 정이 있는 친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차분히 분석한다. 예를 들어 수진이라는 대학생은 그룹 프로젝트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제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했다. 그녀의 침착함과 평정심은 다른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으며 모두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사례는 정이 있는 사람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 관계와 상황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은 또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정이 있는 친구는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예를 들어 현우라는 직장인은 새로운 동료가 실수로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이러한 태도는 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신뢰를 제공한다. 정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이 있는 친구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은지는 친구와 외출 중 길을 잃었을 때 패닉 상태가 될 수 있었지만 정이 있는 친구는 차분하게 지도를 확인하고 길을 찾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정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이 없는 사람은 작은 갈등이나 오해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망치지만 정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통제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태영이라는 친구는 친구들과의 토론 중 의견이 충돌해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평정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관계의 깊이를 높인다. 정이 있는 친구는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함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유리하다. 지수라는 학생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이 있는 친구의 조언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정은 단순한 감정 통제를 넘어서 삶의 지혜와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정은 우리의 직관과도 연결된다. 정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직감적으로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하이오누가 처음 만난 친구와 단 몇 분 만에 신뢰를 느낀 경험은 그 친구의 평정심과 침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직감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안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정은 또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다. 정이 있는 친구를 관찰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 친구의 침착한 태도와 행동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지수는 정이 있는 친구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감정 폭발 습관을 점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정은 또한 위로와 공감의 역할을 한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정이 있는 친구는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명확하게 보도록 돕는다. 수진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슬픔에 잠겼을 때 먼저 감정을 받아주고 차분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정이 있는 친구가 단순한 지지가 아닌 깊은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정은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건강함을 보장한다. 정이 없는 사람과는 작은 오해나 갈등으로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만 정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지수와 현우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이 있는 친구는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은 또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정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함으로 타인에게 올바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은지는 친구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이 있는 친구의 판단과 태도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정은 결국 개와 해와 연결되며 선유지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개가 도덕적 기준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정은 마음의 안정과 판단력을 제공한다. 해가 통찰과 지혜를 나타낸다면 정은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이 있는 친구는 단순히 평정심을 가진 사람을 넘어서
관계와 상황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정은 작은 행동 속에서도 드러난다.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정이 있는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영, 은지, 지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이 있는 친구의 행동은 일상 속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관계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 정을 통해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과 깊이 연결된다. 우리는 친구의 평정심과 침착함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유지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한다. 정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시험받는다. 직장, 학교, 가정,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도전을 마주한다. 정이 있는 친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동하고 타인에게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유지식을 인식하고 또한 스스로 선유지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해는 지혜와 통찰력, 즉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적 지혜를 포함한다. 해가 있는 친구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타인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해를 가진 친구는 대화를 나눌 때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필요와 문제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혜은이라는 대학생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과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분석한다. 그녀는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친구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행동은 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해는 또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연결된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는 감정적 반응이나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해가 있는 친구는 감정을 통제하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다. 지수는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 있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해는 또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상황이 복잡할 때, 해 있는 친구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은지는 팀 프로젝트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해 있는 친구의 조언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팀 전체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해가 있는 친구가 관계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준다. 해는 또한 타인의 잠재적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해가 있는 친구는 단순히 요청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직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필요까지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수진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먼저 조언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했다. 이러한 행동은 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통찰과 배려가 결합된 실천임을 보여준다. 해는 또한 자기 성찰과 연결된다. 해가 있는 친구는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필요할 때 교정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한다. 현우라는 친구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때때로 편향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해 있는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기 판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그는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해는 직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직관적으로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지수는 처음 만난 친구와 짧은 대화만으로도 믿음과 안정감을 느꼈는데, 이는 친구가 가진 통찰력과 상황 판단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관은 감각적 경험을 넘어 내면적 지혜와 연결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게 만든다. 해가 있는 친구는 또한 장기적인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한다. 단기적인 친근함이나 유머, 외적 친절은 일시적인 호감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해는 지속적인 신뢰와 존경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혜은과 지수는 학업과 개인적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해 있는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해가 관계의 질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해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삶의 방향 설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 있는 친구는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지는 학업과 진로 문제에서 해 있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결정했으며, 이는 단기적 선택이 아닌 장기적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는 또한 개와 정과 연결되어 작용한다. 개가 도덕적 기준과 행동을 제공하고 정이 마음의 안정과 판단력을 제공한다면 해는 그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해가 있는 친구는 개와 정이 결합된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이는 관계와 개인적 성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는 일상에서 작은 행동 속에서도 드러난다.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해 있는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태영, 혜은, 지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 있는 친구의 행동은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며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해를 통해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의 지식이나 정보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통찰력과 판단력, 상황 이해 능력을 관찰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해 있는 친구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성찰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 속에서 상호 성장과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해는 또한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건, 갈등, 압박 속에서 해 있는 친구는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수와 은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 있는 친구는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서 관계와 상황을 안정시키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해를 통해 우리는 친구의 깊이와 질을 판단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해 있는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해는 개와 정과 함께 선유지식의 핵심 요소로 관계 속에서 삶의 지혜와 안정, 올바른 행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유지식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나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마음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상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선유지식의 신호를 관찰하면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의식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친구나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지며 작은 실수에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수는 처음 만난 친구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느꼈다. 그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배려와 일관성은 개, 정, 해가 모두 내재된 선유지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선의식은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버스에서 노약자를 배려하거나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도 진심이 묻어난다. 지원이라는 친구는 버스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도덕적 원칙과 배려가 결합된 결과이며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선의식은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과 지혜를 보여준다. 친구나 동료와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는다. 수진이라는 대학생은 팀 프로젝트 중 의견이 대립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경청하고 차분하게 조율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손의식은 또한 작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신뢰를 형성한다. 단순히 겉으로 친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혜은은 친구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친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행동은 해와 정, 개가 결합된 선유지식의 일상적 표현이다. 손의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상황을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민호라는 직장인은 업무 실수 후 동료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손의식은 또한 타인의 성장을 돕는 행동을 일상에서 보여준다. 친구나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한 위로나 조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은지는 친구가 발표를 준비할 때 단순히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도와주며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행동은 선유지식이 갖춘 지혜와 배려가 실천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손의식은 또한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일상에서 보여준다. 직장이나 학업,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자극과 갈등이 발생할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태영이라는 친구는 친구와의 토론 중 의견 충돌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행동은 선유지식의 평정심과 지혜를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 손의식은 작은 약속과 일상 속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준다. 약속을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며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모든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강화한다. 지수는 이러한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며 스스로도 개와 정, 해를 실천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 손의식은 또한 반복적 행동에서 진정성을 보여준다. 한두 번의 친절이나 배려는 일시적인 호감이나 외적 이미지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진정한 선유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은지와 민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배려, 책임감, 침착함은 신뢰의 핵심 요소다. 손의식은 또한 상황의 복잡성과 어려움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단순한 평상시 행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은 선유지식의 본질을 보여준다. 지수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 사람이 단순한 친근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선유지식임을 깨달았다. 손의식의 일상 행동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은 배려와 친절, 책임 있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게 만든다. 태영, 혜은, 지수, 은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 속 행동은 선유지식의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신호이다. 손이식을 알아보는 과정은 또한 자기 성찰을 촉진한다. 친구의 배려와 책임, 침착함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개와 정, 해를 실천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한다. 손이식의 신호는 단순히 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 감정을 통제하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 솔직하고 책임 있는 대응 등은 모두 선유지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러한 행동은 관계 속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며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손이식은 또한 관찰자를 깨우치게 한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우리는 단순한 호감이나 친근감을 넘어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가치와 행동 기준을 배우게 된다. 지수와 은지, 태영과 혜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유지식의 행동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손이식의 신호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능력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식별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위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몸짓과 태도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인간은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한다. 소지식과 같은 좋은 친구는 이러한 몸짓과 태도를 통해 자신의 신뢰성과 배려심을 드러낸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 미소, 고개 끄덕임, 손짓 등 작은 신호에서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신뢰를 형성한다. 손이식은 상대방을 경청하는 태도를 몸짓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태영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며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과 표정으로 공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은 말로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신뢰를 전달한다. 몸짓과 태도는 또한 침착함과 평정심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손이식은 상황이 긴박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에도 안정된 자세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다. 수진이라는 대학생은 친구와의 토론 중 의견이 충돌했을 때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한다. 손이식의 몸짓은 또한 배려를 표현한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길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격려하는 행동 등은 모두 선유지식의 내면적 배려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혜인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힘들어하는 순간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격려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몸짓과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큰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한다. 손이식은 또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급격한 표정 변화나 몸짓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침착하게 행동한다. 민호라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 상황에서도 손을 차분히 움직이고 얼굴 표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평정심을 표현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몸짓과 태도는 또한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짓, 표정, 목소리 톤을 관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수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고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했다. 이러한 행동은 해와정, 개가 결합된 선유지식의 실천적 표현이다. 손이식의 몸짓과 태도는 또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은 단기적인 친근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태영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매번 같은 배려와 공감의 몸짓을 보여주며 친구가 그의 행동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관성은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손이식의 몸짓과 태도는 또한 직관과 연결된다. 사람들은 말보다 직관적으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한다. 지수는 처음 만난 친구의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그의 진심과 배려심을 느꼈고 즉각적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안정감과 신뢰는 몸짓과 태도가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에서 비롯된다. 손이식은 몸짓과 태도를 통해 상황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회의, 토론, 학업,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과 자세는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은지라는 친구는 팀 프로젝트 중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관계를 강화한다. 몸짓과 태도는 또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작은 미세한 표정 변화, 몸의 긴장,
손의 움직임 등을 통해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유지식의 특징이다. 해는 친구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순간 몸짓과 태도로 이를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다. 손이식은 이러한 몸짓과 태도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일관된 몸짓과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품과 신뢰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수, 태영, 혜은, 은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몸짓과 태도는 선유지식임을 판별하는 강력한 신호이다. 몸짓과 태도는 또한 자신의 계획, 해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개가 도덕적 행동과 원칙을 나타내고 정이 마음의 평정을 제공하며 해가 상황 판단과 지혜를 제공한다면 몸짓과 태도는 이러한 내면적 특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창구가 된다. 단순 말보다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다. 선의식은 또한 감정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 폭발이나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태영과 민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몸짓과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몸짓과 태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뢰와 배려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다. 작은 표정, 손짓, 눈빛, 미소, 자세 등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며 선유지식의 본질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관찰함으로써 친구의 내면적 성품과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좋은 친구인지 선유지식인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론과 설명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일상적 행동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판단력이 핵심이다. 실제 상황은 사람의 계획, 해가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민호라는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평범한 동료처럼 보였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그의 행동에서 개화정, 해가 드러났다. 프로젝트 중 발생한 문제 상황에서 민호는 화를 내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상황 속에서 선유지식의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할 때 관찰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약속과 책임감이다. 선의식은 말로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은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매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간에 늦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책임과 배려가 결합된 선유지식의 특성이다.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며 사람의 진면목은 이러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태영은 친구와의 토론 중 의견이 충돌했을 때 감정적 반응 대신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근감이나 외적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화된 해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요소는 배려와 공감이다. 실제 상황에서 선유지식은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이를 지원한다. N인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먼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동은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신호와 달리 실제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검증된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할 때는 반복성과 일관성도 중요하다. 한두 번의 친절이나 침착함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수는 민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그의 침착함과 배려를 관찰했고, 이를 통해 민호가 단순한 친근한 동료가 아니라 선유지식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상황은 감정 통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장, 학교, 사회적 모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 속에서 선유지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며 행동한다. 은지는 팀회의 중 예상치 못한 비난과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상황 속에서 선유지식의 정과 해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상황은 또한 판단력과 지혜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친구나 동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유지식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안내한다. 지수는 진로와 학업 문제에서 혜연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의 판단과 조언이 일관되고 현실적임을 경험했다. 이러한 관찰은 선유지식의 해가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해하게 한다. 실제 상황 검증은 신뢰와 존경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배려와 공감, 책임감 등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 태영과 은지, 민호와 혜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말이나 외적 이미지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을 형성한다. 또한 실제 상황은 내면적 성찰을 촉진한다. 친구나 동료의 행동을 관찰하며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계획, 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지수는 실제 상황 속에서 민호와 혜은의 행동을 관찰하며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실제 상황에서 검증할 때는 작은 행동도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침착한 표정과 몸짓 등은 모두 선유지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 상황은 또한 직관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직관적 판단과 감정적 안정을 제공한다. 지수와 은지, 태영과 혜은의 사례에서 행동과 태도를 관찰한 직관적 신뢰는 선유지식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실제 상황을 통한 검증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호 성장과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반복적 관찰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친구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한다. 선의식의 특징은 실제 상황에서 드러날 때 가장 명확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질과 깊이를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실제 상황은 선유지식의 개, 정, 해가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최종적인 기준이다. 약속과 책임, 침착함과 평정, 배려와 공감,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이 실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선유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뢰와 존경을 쌓으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적 성숙과 지혜를 촉진한다. 소지식과 같은 친구는 단순한 친근감이나 호감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게 만든다. 친구 관계에서 성장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친구의 말과 행동, 태도와 판단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지수는 혜은이라는 친구와 함께 학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침착함과 배려심, 지혜로운 판단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단순히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성장은 또한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 촉진된다. 선의식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조언과 격려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태영이라는 친구는 지수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강화하며 관계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친구 관계에서 성장은 또한 도전과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려움과 갈등 상황은 개인과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된다. 은지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내면적 성숙과 지혜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성장은 자기 성찰과도 깊이 연결된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려 노력한다. 지수는 민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의 감정 폭발 습관을 깨닫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의 핵심이며 선유지식과의 관계에서 더욱 강화된다. 친구 관계는 또한 장기적인 가치와 원칙을 배우는 공간이 된다. 선의식은 단순한 일시적 친근감이 아니라 일관된 가치와 행동 원칙을 보여준다. 혜은과 지수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이고 일관된 배려와 책임감, 침착함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심어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배우게 된다. 성장은 또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각과 경험을 배우게 된다. 태영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위로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공감력을 강화하며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한다. 친구 관계에서 배움은 또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지식과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지는 학업과 진로 문제에서 혜은의 판단과 조언을 관찰하고 따라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관계 속 배움이 실제 삶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은 반복적 경험 속에서 강화된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배려, 책임, 침착함, 지혜로운 판단은 관계 속에서 학습과 성장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지수와 민호, 은지와 태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 상호작용은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며 관계의 질을 높인다. 친구 관계에서 배움은 또한 직관적 이해와 연결된다. 친구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신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혜은과 지수의 경험에서 보듯이 단 몇 분의 관찰과 상호작용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로부터 배움과 성장을 얻을 수 있다. 배움은 또한 내면적 성찰과 실천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용함으로써 내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지수는 태영의 침착함과 공감 행동을 관찰한 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은 관계 속에서
성장과 배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친구 관계에서 성장과 배움은 장기적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반복적인 관찰과 학습, 자기 성찰과 실천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상호 신뢰와 존경을 강화한다. 은지와 혜은, 지수와 민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유지 씨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 관계에서 성장과 배움은 또한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준비를 돕는다.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고 배우며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태영과 지수의 사례에서 실제 프로젝트와 갈등 상황에서 배운 경험은 이후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어 더 성숙한 대응과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친구 관계에서 성장과 배움은 선유지 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 정, 해가 내면화된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친근감을 넘어 우리의 내면적 성숙, 지혜, 판단력, 배려심을 강화하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친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촉진하며 장기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와 존중, 배려와 지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선유식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개는 도덕적 원칙과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공하며 정은 감정의 평정과 마음의 안정, 해는 상황 판단과 지혜를 통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러한 조화가 있는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근감이나 즐거움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개, 정, 해의 조화는 신뢰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를 통해 우리는 친구가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정을 통해 그 사람이 침착하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느낀다. 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수는 혜은이라는 친구가 프로젝트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팀원들에게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그에게 정, 해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러한 조화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기반이 된다. 관계에서 개는 올바른 행동과 책임감을 의미한다. 선지식의 친구는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필요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 민호라는 직장인은 프로젝트 중 실수가 발생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동료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개의 실천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정은 관계 속 감정 조절과 평정을 제공한다. 실제 상황에서 갈등이나 압박, 긴장이 발생했을 때
정이 있는 친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대응한다. 은지는 팀회의 중 의견 충돌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율했다. 이러한 정의 역할은 관계 속에서 긴장감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해는 상황 판단과 지혜를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인다. 손이식은 단순히 감정적 친근감이나 외적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분석하며 최적의 선택과 행동을 안내한다. N인 친구의 진로 문제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제시하며 친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를 통해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상호 성장과 학습의 장으로 발전한다. 개, 정, 해의 조화는 또한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친근감이나 유머로 갈등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 감정 평정, 지혜로운 판단을 모두 적용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태영과 지수는 팀 프로젝트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에서 계획, 정, 해의 조화가 실질적 가치를 창출함을 보여준다. 조화로운 관계는 또한 타인의 성장과 배움을 촉진한다. 손이식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지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친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서는 신뢰와 존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 감정 통제, 지혜로운 판단은 단순한 친근감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며 관계의 질을 높인다. 지수와 민호, 태영과 혜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조화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존경을 제공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화로운 관계는 또한 자기 성찰과 내면적 성장을 촉진한다. 친구의 개, 정, 해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 행동, 판단을 돌아보게 된다. 지수는 민호와 혜은의 행동을 관찰하며 자신의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면적 성장은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닌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개, 정, 해의 조화는 실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드러난다. 갈등, 압박, 위기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과 판단을 관찰하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영과 은지의 사례에서 위기 상황 속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은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조화로운 관계에서는 상호 지원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친구의 필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혜은과 지수, 은지와 태영은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경, 배움과 성장을 모두 경험했다. 결국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인간관계의 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친근감이나 호감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와 지혜가 실천으로 나타나며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 신뢰와 존경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며 인간관계의 깊이와 질을 극대화한다. 조화로운 관계의 가치는 또한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 사회적 능력 향상으로 연결된다. 반복적 관찰과 경험,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을 통해 우리는 감정 조절, 배려, 지혜로운 판단을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지수와 혜은, 은지와 태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친근감을 넘어 삶 전체에 걸친 성장과 학습의 장이 된다.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존중, 배려, 지혜를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호 성장과 학습, 내면적 성숙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가치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친구를 발견하고 선유지식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히 외적 친근감이나 일시적 호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개, 정, 해의 신호를 관찰하고 일상 행동과 몸짓, 태도,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인간관계 능력과 내면적 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좋은 친구를 발견하는 첫 번째 실천적 조언은 관찰이다. 일상에서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반복적 행동 속에서 개와 정, 해가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수는 혜은과의 일상적인 대화, 프로젝트 협력, 그리고 갈등 상황 속에서 그녀의 행동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신뢰성을 판단했다. 단순히 몇 번의 친절이나 유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이 핵심 신호가 된다. 두 번째 실천적 조언은 분석이다. 관찰한 행동과 태도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와 원칙을 분석해야 한다. 민호와 태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침착함, 책임감, 배려, 지혜로운 판단 등은 모두 개, 정, 해가 결합된 행동의 결과이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는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닌 행동의 동기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실천적 조언은 경험이다. 실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판단을 관찰하며 친구의 성향과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 은지와 혜은, 지수와 민호의 사례에서 위기 상황이나 갈등,
예기치 못한 문제 속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은 선유지식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은 단순한 관찰과 분석을 넘어 내면적 확신과 직관적 신뢰를 제공한다. 네 번째 실천적 조언은 자기 성찰이다.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친구의 개, 정, 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는다. 지수는 민호와 혜은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폭발 습관과 즉각적 판단의 오류를 깨닫고 더 성숙한 대응을 실천하게 되었다. 자기 성찰은 친구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배움의 핵심이며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 번째 실천적 조언은 적용이다. 관찰과 분석, 경험, 자기 성찰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영과 은지의 사례에서 배운 배려와 침착함, 책임감, 지혜로운 판단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선유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적용 과정은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사회적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 번째 실천적 조언은 일관성과 반복이다. 단발적인 친절이나 배려만으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반복적이고 일관된 행동은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며 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다. 지수는 민호와 혜은의 반복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자신의 행동에도 적용하여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 일곱 번째 실천적 조언은 조화이다.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며 동시에 자신도 내면적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 정, 해의 균형은 단순한 친근감을 넘어 장기적 신뢰와 존경,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며 인간관계의 질을 극대화한다. 혜은과 지수, 은지와 태영의 사례에서 이 조화는 관계 속 모든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여덟 번째 실천적 조언은 민감성과 공감이다. 친구의 감정과 필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지원과 공감을 제공해야 한다. 민호와 혜은은 단순한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관계의 신뢰와 존경을 강화했다. 공감과 민감성은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서 핵심적 가치이며 관계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촉진한다. 아홉 번째 실천적 조언은 지속적 학습이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반복적 경험, 관찰, 자기 성찰, 실천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은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지수와 은지, 태영과 혜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지속적 학습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내면적 성숙과 지혜, 판단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좋은 친구를 발견하고 선유지식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한 관찰이나 경험, 분석, 자기 성찰, 실천, 반복, 조화, 공감, 학습을 통합하는 총체적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과 신뢰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인간관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 정, 해가 조화를 이루는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근감이나 호감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 성장, 지혜, 판단력 향상에 기여하며 장기적 신뢰와 존경을 형성하는 최고의 인간관계 모델이다. 결국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원칙과 신호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고 자신 또한 개, 정, 해를 내면화하여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내면적 평정과 지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조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지침이자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이다.